2016년 1월 현재 환율이 1,46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돌파하며 우리 경제에 거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지금 여행 경비가 비싸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1997년 우리가 겪었던 그 참혹한 국가 부도의 날, 그 망령이 29년 만에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뒤로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때와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외환 보유액이 무려 26억 달러나 증발을 했습니다.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 이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부가 환율을 막으려고 금고에 쌓아둔 달러를 시장에 쏟아붓고 있지만 불길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국민연금까지 나서서 방어막을 쳤지만 이미 약발은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가진 총알이 다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더 빠르게 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반전은 대다수 국민이 공포에 떨며 환율이 떨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을 때 1997년의 부자들은 오히려 자산을 10배에 넘게 불리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환율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거대한 금리 격차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5%대라는 높은 고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우리 한국의 금리는 경기 침체가 무서워 2% 수준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거든요. 돈은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고금리를 유지하는데 한국은 올리지 못하니 한국에 있던 달러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미국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대선 이후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국민연금과의 스와프였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살 때 시장에서 사지 말고 정부 금고에서 꺼내 쓰라는 거였는데 결과는 보시는 대로 처참합니다. 1,460원이라는 숫자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시장에서는 1,500원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1,500원이 뚫리면 그 이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 즉 1997년의 혼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당시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자산을 10배로 불린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들의 패턴을 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사야 하고 무엇을 팔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철저한 선제적 현금화였습니다. 네, 그들은 위기가 오기 전 모두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있을 때 알짜배기 아파트를 팔아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원화가 아닌 달러로 말이죠. 환율이 800원대일 때 달러를 모았던 그들은 환율이 2,000원 가까이 치솟자 앉은 자리에서 자산 가치를 2.5배로 불렸습니다. 진짜 고수들의 기술은 환율이 정점에 달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들은 비싸진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원화 뭉치를 들고 헐값에 나온 경매 물건들과 대기업의 알짜 주식들을 싹쓸이 했습니다. 시중 금리가 30%까지 치솟아 빚을 낸 사람들이 파산하며 던진 매물들을 달러로 불린 현금으로 주워 담은 겁니다. 자, 자산 가치가 떨어진 부동산을 3분의 1 가격에 사고 그 뒤 경기가 회복되면서 원래 자산의 10배, 20배 수익을 만들어냈죠. 지금 당장 휴대폰을 켜고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달러 자산이 하나도 없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한다는 건 단순히 여행 가기 힘들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가계와 심장인 기업이 동시에 멈춰 설 수 있다라는 경고거든요. 흔히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전량 수입해서 가공해 파는 구조라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비용이 폭탄처럼 불어납니다. 특히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외화부채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겉으로는 매출이 늘어도 속으로는 골병이 드는 흑자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게는 더 심각합니다. 최근 마트 물가 보셨나요? 기름값부터 밀가루, 설탕까지 안 오른 게 없죠. 환율이 오르면은 수입 물가가 치솟고 이건 곧바로 우리 식탁의 물가로 이어집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1970년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물가 지옥이 지금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중산층입니다. 내 자산을 지킬 방패가 없는 서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가난해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죠.
즉 우리가 해야 할 실전 대응책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내 자산의 경제적 방공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주식 종목의 전면적인 교체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널뛰는 시기에 내수 중심 기업이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을 들고 있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달러로 발생하는 수출 거물주여야 합니다. 둘째, 빚을 거의 쓰지 않는 현금 부자 기업이어야 하죠. 이런 기업들은 환율이 오를수록 달러 곳간이 넘쳐나고 그 돈으로 경쟁사들을 헐값에 인수하며 덩치를 키웁니다. 1997년 이후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인 공룡이 된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과 연금을 활용한 달러 파이프라인 구축입니다. 달러 보험은 단순히 환차익 때문이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의 높은 확정 금리를 챙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화 가치가 종이 조각이 되어도 내 가족을 지켜줄 달러 뭉치가 보험사 금고에 안전하게 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방어선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은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름 뒤에 H라는 글자가 붙지 않은 환노출형 상품을 고르는 거예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살 때 환노출형을 고르면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오르는 만큼 내 수익률이 보전되거든요. 반대로 환해지 상품을 고르면 환율 상승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1997년의 승자들은 환율이 오르기 시작할 때 매주 정해진 비율만큼 원화를 달러로 바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바꾸는 게 부담스럽다라면 매주 월요일 오전마다 여러분의 현금 자산 중 일정 비율을 달러 기반 자산으로 옮기는 분할 매수 전략을 실행하십시오. 환율 1460원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1500원이 넘어가면 그 가격이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단순히 기업과 가게를 넘어 국가 전체의 부채 위기로 번졌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할 최후의 자산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이 경제 지형을 바꿨던 것처럼 지금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달러 패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제가 흔들리고 미국의 석유 공룡들이 복귀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오일 머니의 흐름이 요동치게 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원화라는 로컬 통화에만 매달리는 건 폭풍우 속에서 구멍난 뗏목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흔들릴 때 상위 1%가 선택하는 최후의 자산, 그 첫 번째는 바로 금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금은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영국에 묶여있던 베네수엘라의 금고의 31톤이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는 사례에서 보듯 금은 가장 강력한 경제적 화력입니다. 자산의 일부를 실물금이나 금 ETF로 보유하는 것은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역사 속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확실한 보험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입니다. 국경이 무너지고 화폐 시스템이 마비된 나라들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실질적인 생존 수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CBDC 도입이 서둘러지는 2026년 현재 이런 탈중앙화 자산은 위기 시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에서는 지금 당장 영끌 대출의 금리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환율을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면 변동금리 대출은 여러분의 경제를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원금을 우선 상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공급망 다변화가 생존의 열쇠입니다. 원자재를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거나 결제 대금을 원화로만 관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능한 한 결제 통화를 달러나 유로화로 분산하고 환해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위기의 징후가 이미 100년 전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로마 제국이 은화의 순도를 낮춰 물가를 폭등시켰던 사건이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비극은 모두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급감하고 환율이 1460원을 넘어서는 현상은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일지 모릅니다. 부자들은 뉴스에서 환율 폭등이나 국가 부도 위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보일 때 이걸 매수 타이밍 카운트다운으로 읽었습니다.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그들은 지금이 바닥인가를 묻는 대신 사람들이 얼마나 더 절망할 수 있는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든 자산을 내던지는 투매의 순간을 기다렸죠.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치고 국제기구의 긴급 자금이 수혈된다는 뉴스가 나오는 날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불확실성이 확정된 악재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골든타임이었거든요. 여러분, 부자는 위기 때 태어납니다. 평온한 시대에는 부의 순위가 바뀌지 않지만 지금 같은 대격변의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부의 재편이 일어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을 읽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의 창을 열어줍니다.